네, 안녕하세요. 2021년 5월 24일 마감 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. 우선, 그 편지는 오늘 제가 다 보냈어요. 지금 어, 우체국을 갔다 오느라고 직접 가서 30통을 보냈습니다. 30통.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서구에서 한 분이 이제 해당이 안 되는데 보내신 분이 있는데, 이분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드렸어요. 그러니까 가시는 그렇게 그냥 보내드린 김에 다 보내드렸고요. 해당 안 되는 분도.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은 한 분은 그냥 뭐 메일만 주시고 집 주소가 없고요. 또 한 분은 그 메일 주소를 주셨어요. 메일 주소. 그래서 이 메일 주소를 주셔서 제가 집 주소를 보내주십시오.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. 했는데 계속 안 오시고 뭐 그냥 안부 편지만 오고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보낼 수가 없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집 주소가 필요한데 메일 주소를 주신다던가 아니면 그냥 인사만 했기 때문에 두 분은 보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. 제가 뭐 안 보내드리고 싶어서 안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집 주소를 보내드린 30분에 대해서 보내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조카 보고 복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세 장으로 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장의 양면 앞뒤로 복사하고 또 그냥 한 장은 그냥 거의 인사말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는 말 이렇게 해서 두 장이 가요, 두 장. 두 장이 가고 한 4일에서 5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거 보내는데 제 인건비를 빼고 조카 알바비에 뭐 그 우편 보내는 비용, 뭐 복사 비용 하면은 대략 한 8만 원 정도를 썼어요. 8만 원. 여기 이제 조카 인건비까지 있고 제 인건비는 빼고요. 그래서 이제 8만 원 정도를 제가 썼는데 사실은 이 30분 중에 어 4,500원을 입금해 주신 분도 있어요. 4,500원.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미치는 장사를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제 인건비를 빼도 미치는 장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예. 근데 어쨌든 뭐 저를 위해서 어쨌든 감사하다고 뭐 금액을 입금을 해주신 거니까 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차등 없이 다 보내드렸습니다. 예. 그래서 한편을 이렇게 한번 해드리는 게 전환점에 한번 해드리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얘기하고 시황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봤는데 예, 코스피는 어쨌든 내일부터 조금 상승을 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우리 그 문재인 형님께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사실은 육지 관련주, 뭐 저궤도 위성부터 해서 많죠. 예, 육지 관련주하고 남북 경협주, 남북 경협주하고 또 그 원자력 관련주, 그죠? 예, 이런 것들이 지금 물론 뭐 반도체 배터리도 있긴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쪽들이 특히 남북 경협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자기 임기 안에 뭔가 방점을 찍겠죠. 그러니까 뭔가 이제 떨어지는 지지율도 있고 그래서 뭔가 주식 시장을 올려야 되는데 뭐 이 개성공단 같은 거 다시 열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아마 이 개성공단도 아마 조만간 이런 거 테마로 해서 올릴 것 같아요. 개성공단이 아마 좀 문재인 정권 있을 때 조금 뭔가 활로를 찾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남북경협, 개성공단 관련주나 또는 뭐 원자력 또는 이제 육지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예, 오늘은 뭐 저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 때문에 뭐 폭락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어쨌든 오늘은 좀 그냥 예의상 내린 것 같고 내일이라도 당장 조금 이제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는 요번 주는 그래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시황은 대충 이렇게 얘기할게요. 어쨌든 그 올해 연말까지 개성공단이나 이 남북경협 특히 이런 쪽으로
그 테마를 형성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자기 임기 내에 그 방점을 찍을 거예요. 그래서 뭐 관광도 한다,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, 느낌이.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앞서갔는데, 테마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, 뭐 대비해서 조금씩 이렇게 관심 있게 종목을 추려 두십시오. 예.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얘기하겠지만, 여러분들도 뭐 그냥 인터넷에 치면 관련 테마주들 나오죠. 예. 그런 주식들이 아마 조만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.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시세를 받을 거예요. 그래야지만 또 주가가 버틸 수 있겠죠. 이 정책주로 할 만한 게 지금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만약 문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서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책주들이 거의 지금 다 이렇게 죽을 쓴다면은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사람들이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아, 저 사람 뻥카다. 저 사람 이제 종이오락이다. 벌써 이렇게 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정책주 중에서 그래도 미룰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이런 분야들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제 골든 센츄리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. 골든 센츄리가 예상대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얘기를 해드렸죠. 좀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골든 센츄리가 이번 주에 제 예상에는 그 빅히트 주식이 될 것 같아요. 빅히트. 빅히트. 물론 이제 빅히트가 될 만한 그 차트상에 녹아 있어요. 그리고 재무도 좋은데 다만 문제는 아직 그 감사보고서인가? 그걸 아직도 진출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난 중국 회사라서 안 사는 것 뿐이지 분위기나 차트상으로는 좀 급상승을 이번 주에 할 것 같아요. 그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차트를 보시면 일봉 벌써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조짐은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긴 이평선들을 다 뚫어버렸죠, 강하게. 그리고 나서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 역시도 굉장히 좋죠. 조정 후에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월봉을 보시면 특히 월봉을 보시면 요번 요번 달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솟아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랬을 때 많이 가면 진짜 한 1,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. 1,000원. 그러니까 밴더를 최소한 이제 900원에서 1,000원 사이에 그러니까 요번 시세를 이제 요번 달에 줄 것 같습니다. 느낌이. 근데 이 안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매도. 그리고 그 정도 가도 뭐 사실은 뻥카가 아니라면 그 정도 가도 됩니다. 그래서 골든 센츄리가 누가 매집을 잘 했어요. 그래서 요번에 5개 양봉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 갈 거예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잘 매도하시고 말일쯤에 커피값을 사신 분들은 좀 주시면 됩니다. 좀 저는 뭐 기대하겠습니다. 골든 센츄리 좀 기대가 돼요, 사실은. 한 이 정도 가격에 요번 어쨌든 다음 달은 모르겠는데 요번 달은 어쨌든 올린다. 제 느낌은 그래요. 그래서 한 800원에서 1,000원 사이 요 밴드에서 매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 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장에 이렇게 444로 끝난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 10% 이상 상승했다는 거는 내일 만약에 지수만 좀 좋아진다면 거의 상한가 근처를 갈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은 이런 가격들이 상한가 한 두 방 근처만 가져도 바로 도달을 하죠.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. 2, 3일이면 돼요. 골든 센츄리. 동전주의 맛은 이런 거 한 방에 해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. 골든 센츄리였습니다. 골든 센츄리와 똑같은 이제 미래 ING를 좀 보죠. 이 미래 ING도 사실은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돼 있죠. 시총이 지금 689억밖에 안 됩니다. 코스피고요.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. 오늘 조정을 줬는데 일봉, 주봉, 월봉을 보시면 주봉상에 요 구간까지 한번 찍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내일 반등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. 내일 반등이 주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희망을 안 버리고 있습니다. 반등을 주면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제대로 나온다면 월봉상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양봉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 근처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. 여 근처에서 매도를 때리면 되겠죠. 그래서
지금 골든세 네, 해먹기가 좋다는 거죠. 그래서 미래 ING도 아직까지 이번 달 기대를 안 저버리겠습니다. 예, 미래 ING였습니다. 이코노믹스를 이제 장중에 물어보셨는데, 장중에는 제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잘 얘기 안 한다고요.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판단에 제가 혼동을 줄 수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해줘도 안 좋아요. 뭐 특별한 엄청난 게 아닌 이상은. 클로노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장돼야 되는 물량들이 또 다음 달에 나오죠. 예, 그러면은 대충 원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 상장되는 주식의 그 가격까지 대체로 한번 빠져요. 예, 빠집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어놔야 될 거는 여기까지 열어놔야 되겠죠. 예, 여기 찍고선 반등을 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 사실은 팔을 거면은 아침이나 금요일 날 팔았어야 돼요. 물론 저도 못 팔았겠죠.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날쯤에 뭐 이 가격에 만약에 이제 상장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이 근처를 갔다가 실제로 이게 상장되는 이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대신 이 가격 근처를 그 전에 한번 이렇게 거의 찍는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. 이게 찍고 간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요번 달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저는 다음 달일 줄 알았어요. 근데 어쨌든 요번 달에 찍고 간다 그러면은 뭐 다음 달 한 적어도 10일 이 상장된 이후까지 기다려야 되겠죠. 상장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뭔가 얘네들도 이 물량 소화를 위해서 이 지점에 뭔가 그 공시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뭐 상장 회사에서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. 그리고 한 40만 주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뭐그 정도야 물량을 소화하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에는 이런 희석되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희석되는 요인들이 항상 발생이 돼요. 그래서 그거가 너무 많았을 때는 조금 그게 희석이 된 후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. 안전한 거는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소화를 하겠다 싶으면은 그 상장하는 시기가 상승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악재의 출현은 이제 진정한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간에서 뭔가 매도를 때린다? 그럴 것 같으면은 내일 아침이나 아니면 오늘 팔았어야 되겠죠. 오늘 종가 전에.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까지 빠질 거를 예상하고 기다려야 돼요. 빠졌다가 뭐 반등을 주겠죠. 하회하든 어쨌든 간에. 그래서 좀 조급해 하지 마시고, 어쨌든 뭐 빠져야 1,000원이고, 예, 오르면은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가, 그 이상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월봉을 보면, 월봉에서 요번 달에도 이게 양봉으로 전환이 최소한 될 거거든요. 그래서 걱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. 양봉으로 전환된다면 대체로 16,500원 이상에서 끝난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양봉을 하나 뺐는데 요번 달에 이렇게 음봉을 뺀다면 다시 또 여기서 5개를 시작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봉으로 5개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. 예. 아니면 뭐 요렇게 고점에서 골릴 때 음봉 하나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음봉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월봉은 어쨌든 양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물리지 않고 만약에 나오고 싶다 그럼 나오시면 됩니다. 너무 저점에서 살려고 그러시면은 좀 그렇죠. 예, 요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백을 할 줄 몰랐죠. 예, 근데 그렇다고 저점에만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빠지면 저점이겠죠. 완전 저점입니다. 예,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죠. 물타기를 할 타임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, 조금 정말 싸게 해서 사고 싶다면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. 예,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사지는 아직은 않을 거라서 그냥 뭐 한마디로 그 선두 먼저 들어간 이 선두 물량, 예, 그러니까 뭔가 저기 선두에 들어간 물량은 뭐 물리든 말리든 그냥 뭐 가지고 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말 들어갈 때는 좀 저가에 사야 되겠죠. 예, 그래서
지금 선두 물량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도 어쨌든 저는 뭐 그때 되겠죠. 연말 되면 종목들을 거의 현금화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겠어요.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뭐 지금은 그냥 굳이 뭐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. 예.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니까 뭐 참고를 해보십시오. 예. 뭐 제가 사라 마라 더 빠지겠다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바닥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매도는 좀 의미가 없죠, 사실은.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어요. 또 올라올 수도 있고요. 예. 글리노믹스였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원품물산을 좀 볼까요? 원품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기죠. 그러면서 이제 신용 물량을 받고 있는데, 사실은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은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, 빠져봤자 뭐 한 100원 정도 되겠죠. 근데 이제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, 약간 그래도 오른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한 40% 정도 내외로 그 이상도 가능하죠. 어쨌든 이 정도 이상의 오를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원품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저도 내일마다 차트를 가끔 보지만 내일마다 차트가 사실은 지금 수상해요. 예, 그래서 뭐 내일마다에서 오늘쯤 뭐 기사가 나올 거다 신약 관련돼서 그런 얘기도 게시판에 있는데 오늘이 안 나온다고 해도 물론 그럼 내일이 반영되겠죠. 어쨌든 그 다음 그러니까 에, 월요일 새벽에 뭐 기사가 안 나온다고 그래도 화요일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루 정도 더 지나서. 그래서 지금 원품물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한번 그냥 들어가서 40%에서 50% 정도 먹을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매집을 했겠죠. 신용 물량도 잡고. 그리고 요거 갖고 한 4, 50% 올린 다음에 털고 뭐 요런 계획 좋지 않습니까? 저 같아도 한번 해보겠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풍물산이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오르비텍을 한번 볼까요? 생각보다 많이 못 갔네요. 일봉, 주봉, 월봉이죠.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은데요. 네, 슈팅이 한번 나오면 그때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도 연봉에서 얘기했죠. 이게 11,000원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봉상의 이 12,079원은 요번에는 못 준다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 밑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쳐야 되겠죠. 근처에 다가온다. 만약에 11,000원, 저번 고점이 11,000원을 뚫고 뭐 12,000원 근처로 온다. 그럼 무조건 매도를 쳐야 돼요. 매도를. 이거 못 뚫어요. 요번에. 이 내용 갖고는 뚫을 수가 없어요. 그렇습니다. 오르비텍은 그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. 이 밑에서. 예, 오르비텍이었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대성헬텍이 좀 가지 않을까 했는데, 대성헬텍도 무너지기 시작했죠. 무너졌어요. 오늘 같은 경우 가짜리에서 무너졌는데, 예, 그랬을 경우 대성헬텍도 1,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. 이 구간을. 그래서 1,000원 밑에서 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매수 안 하신 분들은. 물론 매수하신 분들은 많이 떨리겠죠. 물론 이 가격을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물론 내일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언젠가에 6월이든 뭐 이렇게 조금 좀 급락장이 온다면 이 구간을 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구간. 메꿨다가 다시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1,000원이 한번 깨질 수도 있습니다. 이때 700원인가 600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1,000원 한번 깨지고 갈 수도 있어요. 그게 주식이에요. 그리고 대성혈택은 매수하실 분들은 한번 1,000원 근처나 1,000원 깨질 때가 올 수도 있다. 5월 말이든 6월 뭐 초나 중순쯤에 그래서 그때쯤 하면은 뭔가 큰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대성혈택이었습니다. 예, 잉크테크가 계속 10,000원을 못 찍고 흐르더니 오늘은 조금 반등을 줬는데요. 일봉을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쌓아 올리다가 횡보하다가 전형적인 고를 한번 살짝 팠거든요. 그럼 산을 파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갈 수도 있겠죠. 예, 그래서 한번 이 구간을 생각해 보죠. 잉크테크. 예, 힘이 많이 모였습니다. 이 구간에서. 그리고 골까지 하나 팠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네, 그리고 아스트, 항공 부품 회사인 아스트 한번 보죠. 일봉, 주봉, 월봉이죠.
예, 아스트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좋아요. 일봉상에도 이렇게 올라왔죠. 올라왔어요. 올라와서 이렇게 살짝 들었죠. 그리고 또 주봉을 봐도 역시 이 구간까지는 최소한 이제 한번 찍을 수가 있겠죠. 이 구간까지는. 그죠?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월봉을 봐도 아직까지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이 구간을 요번 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모르는데 이 구간이면 세게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한번 아스트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. 아스트였습니다. 네, 비트코인과 이제 코인 쪽을 좀 저기 견제를 하고 중국에서도 뭐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되려 이런 중앙은에서 이제 발행하려고 그러는 이 CDBC인가요? 예, CDBC인가 이런 그 저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 한국 컴퓨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호환했습니다. 한번 찾고 볼까요? 예, 한국 컴퓨터도 역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완만한 상승을 했죠. 그랬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제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, 예, 그렇게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. 주봉을 봐도 역시 다시 이제 고점을 뚫고선 가려고 그러죠. 월봉을 봐도 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죠. 다섯 개인데 이 길이가 위로 좀 더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보면은 조금 이제 이번 달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.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로다가 이번 달 큰 양봉,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.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매매 잘 하시는 분, 단기적으로 이런 분들이 장대 양봉을 기다리고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한국 컴퓨터였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뭐 사실은 종목들이 거의 좀 흐지부지하고 그래요.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저는 코스피가 양봉으로 끝나고 좀 그래도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생각하는 걸 아직도 물론 이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벌써부터 이제 뭔가 조정을 준비한다 하면 좀 뭐 할 것도 그렇게 그냥 빠진 상태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장대 양봉으로 코스피가 이번 달에는 끝날 거라 생각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러한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 하루가 남긴 했지만 예, 그래도 시세가 좋은 이제 강한 장을 저는 예상하겠습니다. 강세장이라고 그러죠, 강세장. 그래서 한번 내일도 기다려보고 그 다음 날도 한번 기다려봅시다. 예,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요. 예. 네,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. 어쨌든 오늘 좀 편지 보내고 걸어갔다가 또 우체국이 또 한 3, 40분 걸어가야 되는데 6시 전에 갔다 오려고 좀 불이 나게 갔다 오느라고 조금 힘드네요. 예. 그럼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. 어쨌든 이번 주 한번 기대를 해보죠. 예, 이번 주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예, 여기까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